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그동안 차질을 빚어왔던 코로나19 백신 공급 속도가 다음 주부터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 개발사들이 한 목소리로 공급량을 대폭 늘린다고 발표했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3월부터 코로나19 백신 공급량이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화이자, 모더나, 존슨앤존슨은 오늘 미국 내 백신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는 제조시설 확충과 백신 한 병당 최대 6회분을 추출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국 FDA의 승인을 받아 상황이 나아졌다고 밝혔습니다. 2월 출하 물량은 한 주당 약 500만 회분에서 3월은 2배 이상인 1,300만 회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5월은 제조시설 확충에 따라 추가 8천만 회분이 출하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더나는 정부의 월간 인도 물량을 최근 2배로 늘렸습니다. 4월까지 다시 2배로 늘려 매달 4천만 회분 이상을 인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 모더나에 이어 존슨앤존슨 백신이 이달 추가로 긴급 사용 승인되면 백신 공급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존슨앤존슨 백신은 감염 예방 효과가 66%로 화이자, 모더나 백신보다는 낮지만 한 차례만 맞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임상 접종 한 달간 입원 치료나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데이터도 있습니다. 존슨앤존슨은 긴급 사용 승인 즉시 출하를 시작해 3월 말까지 2천만 명 이상의 접종 물량을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백신 보급이 늘면 접종을 위해 하루 5시간 기다려야 하는 긴 줄이 짧아지고 대상자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s we broaden the tiers and we apply more critical workforce, farm workers, food workers, other critical workforce like teachers, we obviously will be able to do more to advance that cause of equity. 의료 전문가들은 백신 공급량 증가도 중요하지만 약국 등 백신 접종 센터에서 백신을 쌓아두고 있다며 백신 관리 시스템 개선도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 강화됐던 시민권 취득 시험이 전격 폐지됩니다. 지난 2008년까지 시행되던 방식이 다시 도입되는 것인데요. 영주권자들의 시민권 취득이 한결 쉬워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유수 기자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시민권 시험을 완화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 강화된 새 시민권 시험을 폐지하고 기존 방식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어려워진 시민권 시험 때문에 시민권 신청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다시 예전으로 2008년 시험으로 복원이 되게 되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이번 결정이 이민자들에게 잠재적인 장벽이 되던 시민권 취득 시험 수준이 완화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시민권 시험은 다음 달 1일부터 응시가 가능합니다. 전체 100문제 중 10개가 출제돼 6개를 맞추면 됩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당시 도입된 새 시민권 시험이 128개 기출문제 중 20개를 출제해 12개를 맞춰야 했던 것에 비해 적은 부담입니다. 출제 문항수도 줄었지만 문제 난이도 역시 낮아집니다. 다음 달부터는 건국 당시 존재했던 13개 주의 명칭 중 3개만 맞추면 되는데 기존 시험에서는 5개 주의 이름을 맞춰야 했습니다. 연세가 있으시고 영어가 힘든 신청자분께서 상당히 신청을 망설이고 계셨습니다. 2008년 시험 문제로 다시 복원이 되기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시민권 신청을 준비하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기존 시민권 시험이 도입되지만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오는 4월 17일까지 새 시민권 시험 응시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1일 이후 시민권 시험을 신청한 사람들의 경우 혼선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 도입된 새 시민권 시험은 난이도를 높여 진입 장벽을 어렵게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다시 시험 난이도가 낮아짐에 따라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영주권자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백신 공급 부족으로 며칠 동안 문을 닫았던 LA와 오렌지 카운티의 대형 백신 접종 센터들이 오늘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LA시는 다저 스타디움을 비롯해 한센댐과 샌퍼난도 파크, 링컨 파크 등 LA시가 운영하는 대형 백신 접종센터 6곳이 오늘부터 접종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지난 1월 24일부터 30일 사이 LA시가 운영하는 접종센터에서 1차 접종을 마친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이번 주 내 2차 접종 자동 예약 통지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디즈니랜드 등 주요 백신 접종 센터들도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또 다른 대형 백신 센터인 애나하임 컨벤션 센터도 오늘 새롭게 문을 열며 백신 접종이 한결 원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가 5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희생자들을 추도하는 행사가 백악관에서 열렸습니다. 백악관 남쪽 문이 열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 부통령 카말라 해리스 부부가 나란히 걸어 나옵니다. 고개를 숙여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묵념이 이어지고 해병대 악단의 연주로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백악관 계단에는 50만 명의 소중한 생명을 애도하는 500개의 촛불이 놓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미 전역 연방기관에 조기 개항을 지시한 데 이어 직접 백악관 밖으로 나와 코로나19 사망자들을 애도하며 아직 남아있는 팬데믹 극복을 위한 단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잔인한 운명을 용납할 수 없으며 하나의 국민, 하나의 미국으로 싸워야 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백신 접종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오늘 LA에서 운전하다 차량이 전복돼 크게 다쳤습니다. 차 안에 갇혀있다 구조된 후 병원으로 후송돼 수술을 받았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7시 렌초 팔로스 버디스 인근 롤링힐스에서 타이거 우즈가 운전하던 차량이 전복됐습니다. Well, we just know from the sheriff's office that is, a rollover accident about little after 7 o'clock this morning, and Tiger was taken to the hospital, going through surgery right now, described in serious condition. That's really all the details we have right now. 사고 차량은 여러 바퀴를 구르면서 크게 부서져 타이거 우즈는 구조대원들이 출동하기 전까지 수십여 분 동안 차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원들은 차량 절단 장비를 동원해 우즈를 사고 차량에서 구해냈습니다. 우즈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다리 여러 곳에 골절상을 입고 긴급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차량에는 우즈 혼자 타고 있었으며 다른 차량과의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에어백이 터지고 주변에 사고 차량에 잔해들이 많아 경미한 사고는 아닌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LA타임즈는 우즈가 몰던 차가 약 30야드가량 도로에서 이탈해 있는 상황이라면서 익명의 경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우즈가 과속을 하다 통제력을 상실해 중앙선을 넘은 다음 여러 차례 구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 타이거 우즈의 골프 선수 생활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The fact that he was extricated using the jaws of life would indicate the seriousness of the situation he was in. And, we'll have to wait and see what comes out of this, how serious it was and where it was and where the surgery was. But we are clearly coming to the end of a career here. 한편 타이거 우즈는 2009년에도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홀로 운전을 하다 소화전과 나무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으며 지난 2017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전력도 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비행 중 엔진 부품이 떨어져 지상으로 파편을 떨어뜨린 유나이티드 항공 소속 보잉 777 사고와 관련해 연방교통안전위원회가 금속 피로를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사고 항공기의 2개 엔진 부분에서 팬 날개가 부서진 것을 발견했다며 이번 사고가 금속 피로 현상에 의한 것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Now, regarding the fan blade that was fractured at the root, a preliminary on-scene exam indicates damage consistent
with metal fatigue. 메탈 퍼티그, 이른바 금속 피로는 반복되는 진동으로 금속 재료의 강도가 저하되는 현상을 뜻합니다. 동일한 부위에 반복된 힘이 계속 가해질 경우 생겨나는 것으로 마치 철사를 구부렸다 폈다를 반복하면 부러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연방교통안전위는 또 엔진 덮개가 본체에서 분리된 정확한 이유와 함께 엔진이 꺼진 상황에서 불이 붙었던 이유도 추가 조사할 방침입니다. 소속 보잉 777에 파손된 엔진은 현재 프렛 앤 휘트니 연구소에서 연방교통안전위 조사관들의 감독 아래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연방항공청은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프렛 앤 휘트니사의 PW4000 엔진을 탑재한 보잉 777기 128대의 운항을 모두 중단시킨 상태입니다. LA 북쪽 산타클라리타에서 한 데이케어 센터로 자동차가 돌진했습니다. 사고로 아이들 3명이 다쳐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어제 오후 데이케어 센터로 차량 한 대가 돌진했습니다. 충격으로 외벽이 부서진 모습이 보입니다. 안에는 보육교사 1명과 4살 미만의 유아 3명이 있었는데 사고 직후 헬기를 통해 긴급히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다행히 모두 크게 다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는 학교 가족 일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사고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텍사스주에서 연료를 수송하던 열차와 대형 트레일러가 충돌하면서 거대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텍사스 댈러스에서 130마일 남쪽에 위치한 캐머런 지역, 거대한 화염이 상공으로 치솟았습니다. 벌링턴 노던 산타페 화물 열차가 인근 도로를 달리던 18륜 트럭과 충돌한 것입니다. 경찰은 사고 인근 현장 주변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리고 인근 90번 프리웨이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다행히 이번 폭발로 인한 사망자나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열차 110량 가운데 14량이 탈선했는데 열차가 탈선하면서 트럭을 덮쳤는지 충돌 직후 탈선한 것인지는 현재 자세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한국과 한인사회 청년들의 미국 내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세미나가 LA 총영사관 주최로 열립니다. 올해 들어 처음 열리는 찾아가는 청년 취업 창업 온라인 세미나에서는 테슬라 출신 청년 음료 사업가인 모어랩의 이희선 대표가 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미국 시장 공략 노하우 등을 주제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앞서 LA 총영사관은 코트라, 지자체 LA 사무소, 한인 과학단체 등과 청년 일자리 해소를 위한 협의회를 통해 취업뿐 아니라 창업 관련 내용도 다룰 것을 논의한 바 있으며 이번 세미나를 준비해왔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캘리포니아 주검찰이 남가주 한국학원이사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주검찰은 이사회에 공문을 보내 온라인 중재 모임 개최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사회 측은 통합이사회 구성을 위해서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최악의 한파로 전력 공급이 중단된 텍사스주에서 베트남계 가족이 화재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손주 3명을 돌보던 외할머니가 추위를 견디기 위해 벽난로에 불을 피웠다. 이들이 잠든 사이 화재로 번지며 발생했습니다. 종신형을 받고 수감 중인 멕시코 마약왕 구스만의 부인 코로넬이 버지니아주에서 마약 밀매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법무부는 코로넬이 마약 밀수 혐의에 가담했고 구스만의 멕시코 탈옥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구리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구리 선물 시장이 추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경제 회복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조업 전반에 사용되고 있는 구리는 실물 경기 예측의 선행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브라질 보건당국이 화이자 백신의 등록을 승인했습니다. 브라질은 그간 중국 시노백사의 백신과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한 바 있으며 공식 등록은 화이자 백신이 최초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